안녕하세요. 언젠간 회장님 TV입니다. 요즘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죠. 식자재 물가는 점점 오르고 있고 뿐만 아니라 금리까지 올랐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음식점업 폐업률은 약 22%로 코로나19가 확산된 3년보다도 더 높았다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안 망하는 법만 알아도 성공의 길에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짚어봤습니다. 언젠간 회장님 TV가 생각하는 국내 식당이 망하는 네 가지 이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맛이 없으면 안 된다. 제가 이제 그 고객으로 갔을 때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맛이 있는 식당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맛이 없으면 음식점에 가지 않습니다. 사실 외식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맛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맛의 기준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호하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입으로 느끼는 정말 이 고유의 맛의 영역은 30% 정도 차지한다고 그 백종원 대표님의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나머지 이 70%는 분위기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분위기 예를 들면 호텔급 식당에서 사장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면 좀 이상하겠죠. 반대로 노포집? 노포집이라고 하죠. 그 레트로 감성의 그 분위기의 식당. 거기에서 사장님이 저처럼 이 수트나 골프웨어를 입으시고 음악이 이 클래식이 나온다고 하면 어울릴까요? 이 분위기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음악, 인테리어, 하물며 이 그릇의 모양, 사장 및 이 직원들이 하는 행동, 모든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컨셉이라고 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욕쟁이 할머니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요? 욕쟁이 할머니 식당에서 할머니가 이제 수트를 입고 나오면 좀 이상하겠죠.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에 갔는데, 야, 이놈아, 밥 먹고 가! 라고 하면 기분이 좀 언짢고 나쁠 겁니다. 제가 최근에 갔던 식당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인과 식당에 갔는데 셀프바가 없는 식당이었습니다. 저희가 셀프바가 있기 때문에 이 셀프 코너가 있으면 저는 직접 이 반찬을 리필을 하지만 그곳은 셀프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찬을 추가해달라고 이제 하였더니 아무 말씀 없이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릇을 툭 놓고 가시더라고요. 냉동 삼겹살 집이었어요. 냉삼집이었는데 약간 좀 불편했어요. 제가 좀 예민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뭐 좀 더 달라고 하기가 괜히 좀 죄송스럽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식당은 제가 이제 선택을 할 때 좀 피하는 편이었습니다. 나중에 지인한테 들어보니까 문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임대 진행 중이셔가지고 뭐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어, 다만 식사 중에 느끼는 이 불편함이 선택지도 많은데 제가 만약에 그 식당이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매장을 과연 재방문할까라는 생각이 어, 들고 재방문하는 데는 굉장히 고려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매장에는 맛이 없으면 안 된다. 즉 분위기. 맛이 없으면 안 된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한다. 요거는 약간 업주의 관점입니다. 자영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도전하는 사장님들이 많으십니다. 보통 쉽게 생각하면 이 고민이 없어지죠. 할 거 없으면 장사해야지. 장사라도 해야지. 누구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30년 넘게 자영업을 하신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선택 한 번이 너의 인생 10년을 좌우할 수 있다고. 저는 이 한마디에 제가 선택했던 한 순간순간들에 대해 돌아보게 됐습니다. 자영업 선후배님들 묻겠습니다. 자영업이 혹시 쉬우신가요? 물론 자기가 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은 다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자영업 실력만 있다고. 근데 그 실력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이 실력인지도 모르겠고 기준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자영업의 실력이라고 한다면 또 이 실력이 다인가요? 아니죠. 그 운.
이 운이라는 것은 이 실력을 바탕으로 운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자영업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자영업을 준비 없이 쉽게 시작하는 루트,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영업자 꿈나무라고 하죠. 이 자영업자 꿈나무는 자영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준비나 목표 없이 문턱이 가장 낮다는 이유만으로요. 연령층은 뭐 다양하겠죠. 20대부터 60대 뭐 정년하신 분도 계실 테고, 아, 이분들이 직장 혹은 학교에서 정해진 일만 주입식 교육에 매일 똑같은 루틴의 업무, 주어진 미션만 해오며 살아오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한 분도 있으셨겠죠. 대개 회사원의 경우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단순 업무도 많고 직접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진 수익과 직결된 보직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있으시더라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단순 노동 혹은 수입과 직결되지 않은 업무, 세분화된 업무 등을 한 직장인들에게는 자영업, 즉 식당은 결코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아무런 유대감 없는 고객을 상품을 팔기 위해 설득해야 되고 또 이 친절해야 됩니다. 또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고객들도 있죠. 같은 회사원이 나를 싫어한다면 뭐 똑같이 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업, 음식점업, 이 식당 그게 어렵죠.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바쁜데 웃어야 돼요. 저도 피곤해서 입술이 이렇게 터졌는데 오늘 웃고 다녔습니다. 그래야 살고 이게 살아가는 방법이니까. 고객응대법, 세무, 노무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셔야 됩니다. 그럼 끝났나요? 아니죠. 이게 매장에 들어오는 각종 식자재, 인건비, 임대료, 세금 등 이제 우리가 체크해서 이제 우리가 남는 순수익도 계산해 봐야 되겠죠. 이처럼 말로만 해도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데 실제로 해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보 없이 시작하는 자영업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많이 봤고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래 배울수록 좋죠, 사실. 이론은 지금 유튜브에 너무 이 좋고 성공하신 분들 이야기가 많이 있죠. 실무는 하다못해 매장에 가서 3개월? 한 6개월? 뭐 길면 길수록 좋겠죠. 한 6개월 정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일을 해봐야 된다. 식당 체력이라는 건 정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름 체력 있다고 생각했는데 면역력 떨어지고 살도 좀 빠진 것 같죠. 살도 좀 빠지고 저도 제가 이 지구력이 부족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부족했나 봅니다. 네, 무튼 두 번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충분히 준비하고 배우고 진행해도 늦지 않다. 세 번째, 자본의 여유가 없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특히 동네 상권은 아, 자본의 여유가 없게 시작을 하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은행 대출을 해서 마련된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고 딱 그 돈만 있으면 될 줄 알고 시작을 하죠. 제가 생각했을 때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은 약간 중고차 구매 같습니다. 새로 샀는데 고쳐야 될 것도 많아. 저도 중고차 한번 사봤는데 타이어가 이 스노우 타이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이 좀 많이 들었는데 고쳐야 될 것도 많고 돈이 어떻게 빠져나갈지 예상이 안 되잖아요. 자영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비며 이 초도 물량이라고 하죠. 각종 이 식자재 값, 공산품, 또 이 인테리어 과정 중에도 시간은 가니까 월세, 기타 세금도 있고요. 정말 이 매출이 순수익이 아닌데 자본의 여유가 없이 대출을 받아서 장사하면서 갚지라는 생각을 갖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오픈하자마자 운이 너무 좋아서 또 실력도 있어가지고 매장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럼 너무 좋겠죠. 하지만 이 성공은 노력 플러스 운이라고 하잖아요. 아직까지는
저도 뭔가를 시작하자마자 이 대박이 난 적이 없어서 약간 좀 보수적으로 잡는 편입니다. 그래서 난 성공해야 돼. 나는 이 자영업으로 꼭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필요한 건 이 총알, 돈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오픈하면 이 10년은 할 거잖아요. 우리가 자영업 시작하면 좀 여유 있게 시작한다고 해서 시간적인 여유, 여유 있게 시작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이 좀 조급해지고 이 직원들 인건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이 중요한 게 마케팅. 제가 생각했을 때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마케팅이 안 됩니다. 마케팅이 안 되고 사장이 예를 들어서 직접 이 전단지를 직접 뿌려야 되고 그리고 직원 인건비가 없으니까 직원 대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몸이 힘듭니다. 몸이 힘들다 보니까 고객들한테 서비스가 안 돼요. 웃을 수가 없어요. 사실 몸이 힘들대 웃는다는 거는 물론 웃어야겠지만 이게 정말 앞에서 이제 고객 응대하면서 웃는 거와 직접 이 다 하면서 웃는 거는 정말 다른 문제거든요.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창업, 사업, 외식업 하려면 여유 자본이 적어도 70%는 있어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전에 두 번째와 연결되네요. 배우며 자본을 모아서 시작하자. 네 번째, 이유, 핑계죠. 아, 이유가 많다. 제가 자영업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요? 비도 많이 오고 왜 이렇게 날씨가 막 오락가락해요? 너무 덥고 너무 춥고 또 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거나 황사도 막 갑자기 급하게 심해지고 또 휴일에는 사람들이 다 놀러 가요. 지역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고 그리고 어, 평일은 어때요? 다 회사 가죠. 그래서 또 장사가 안 돼요, 다음날. 이유 굉장히 많습니다. 위로, 위안. 정말 중요합니다. 이 위로와 위안을 이유로 삼는 거. 적어도 남들한테는 말이죠. 아, 저는 제 자신한테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유가 매출의 상승과 연결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유와 핑계를 찾지 말고 마케팅 또 아, 방문 고객들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영업, 발전하고자 하는 학습을 하면서 견디다 보면 우리 외식업자, 자영업자분들이 꿈꾸시는 월 매출, 연 매출 나올 날이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성공을 꿈꾸는 자영업자분들, 물론 이 다른 유튜버분들의 더 섬세하고 날카로운 영상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가장 이 기초적인 네 가지 생각해 주시고 좋은 운이 함께 한다면 우리 모두 경제적 자유가 생길 날이 오지 않을까요? 꼭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언젠간 회장님이었습니다.